안녕하세요, 님들. 오늘은 딱히 올릴 만한 영상이 없어서, 무슨 영상을 올릴까 고민해 보다가, 한 가지 색다른 주제로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다닐 때, 수학 배울 때, 우리 모두가 궁금해 했지만, 그 당시에. 근데 선생님한테 물어봐도, 그리고 교과서를 찾아봐도, 뭐 인터넷 강의를 따로 알아봐도, 그 어디서든 안 알려준 것들이 몇 가지가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것들 중에 한 가지를 정해서 함께 알아보고, 그리고 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렇게 궁금해 하는데도 어디서도 알려주지 않는지, 왜 안 알려줄까?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래도 처음이니까 가장 친숙한 주제? 그것들 중에서 가져와 봤어요. 수학원이죠. 고등학교 2학년 때 우리 모두가 배웠던 수학원인데, 그것도 가장 첫 번째 단원이에요. 거듭제곱근. 거듭제곱근이 여기서 우리가 항상 궁금해했던 것들이, 우리 모두가 궁금해했던 것들인데, 일단 그거는 설명하면서 얘기하도록 하고, 모두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처음부터 간단하게 빠르게 넘어가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거듭제곱근인데, 거듭제곱근은 결국엔 제곱의 역연산이죠. 반대로 계산하는 연산인데, 이 과정이 뭐 제곱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거듭제곱근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주의해야 될 게, A의 n제곱근 요거와 제곱근 A 요거는 서로 달라요. 뭐 다 아시겠지만 A의 n제곱근은 예를 들면 이런 뉘앙스죠. 방정식의 근, 방정식의 해. 결국엔 방정식을 이런 경우는 풀어서 찾는 거잖아요, 해를. 근데 제곱근의 요거는 요런 뉘앙스예요. 그 문자 그 자체. 그러니까 뭐 FA 약간 이런 느낌이죠. 이게 그래서 무슨 차이가 있냐? 제곱근의 A는 문자 그 자체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로 이미 완성된 상태라 이 앞에 마이너스가 따로 마이너스 제곱근의 A라고 말해주지 않는 이상 얘는 항상 플러스라고 고정되어 있는 그냥 그 문자 자체예요. 근데 A의 n제곱근 요거는 방정식을 풀 때처럼 그 결과가 뭘지를 아직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플러스일 수도 있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둘 다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둘 다 안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어쨌든 요런 차이가 있다는 거. 뭐 다 중학교 때도 배웠으니까 넘어가면, 그래서 이런 근을 어떻게 갖는지 방금 얘기했던 A의 n제곱근이라고 했을 때 이게 n이 홀수냐 짝수이냐에 따라서 기억나시겠지만 갖는 근의 개수가 달라지거든요. 경우에 따라서.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빠르게 설명해 볼게요. 요거 표는 굳이 외울 필요는 없죠. 굳이 외울 필요는 없고 그냥 그래프로 이해하면 되는데, 그래프를 이해하기 전에 요거 헷갈려하는 분들이 많아서 님들한테도 요거 하나 설명하고 갈게요. 일단 최고 n이 홀수일 때, 그러니까 최고차항이 홀수라는 거죠. 최고차항 n이 홀수일 때, 그리고 n이 짝수일 때는 최고차항 xn승에 n이 짝수라는 거예요. 최고차항이. 이게 중요한데 왜 최고차항이냐? 예를 들어 y는 xn승 더하기 xn-1승 더하기 xn-2승 더하기 쭉쭉쭉 더하기 x 플러스 1 이런 함수가 있다고 칩시다. 님들 이런 함수가 있다고 치면은 여기서 최고차항은 얘잖아요. 이항이잖아요, 이항. 이게 뭐가 중요하냐? 이 각각의 항들이 가지는 힘이 달라요, 힘이. 파워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결국엔 이쪽으로 보내질수록, 그러니까 x축에서 오른쪽, 그러니까 플러스 무한대 쪽으로 보내질수록 각각의 항 중에서 어떤 항이 가장 효과를 많이 받겠느냐, 요거죠. 그래프의 개형을 추론할 때는. 결국에 보면은 xn승이 님들 가장 그 차수가 높기 때문에
x를 플러스 무한대로 보낼 필요까지도 없어요. 그냥 x가 점점 커질 때 그 커지는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아요. 그럼 반대로 x가 작아질 때, x가 마이너스 무한대 쪽으로 갈 때, 그러니까 막 진짜 마이너스 무한대 계속 이렇게 발산하는 것보단 그냥 점점 작아진다라는 경우를 가정하면 이때도 물론 최고창이 가장 큰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최고창이 n이 이게 짝수냐 홀수냐 이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짝수면은 마이너스를 들어 넣어도 이게 짝수기 때문에 제곱이 그러니까 제곱골을 포함하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게 무조건 플러스로 바뀌죠. 그러니까 뭐냐, 짝수면은 플러스로 보낼 때도 커지고 마이너스로 보낼 때도 커진다 이 말이에요. 근데 홀수면 님들 이게 플러스 무한대로 보낼 때는 이 가장 최고창 가장 높은 차수를 가진 이 항의 파워가 가장 세기 때문에 x가 증가할 때 커지는데 감소할 때도 마이너스의 영향을 그대로 받아요. 왜? 홀수니까 이 가장 큰 항에 대해 마이너스 영향을 그대로 받기 때문에 아래로 내려간다. 그래서 개형이 n이 홀수일 땐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요. 모든 다항함수에 대해서 n이 짝수일 땐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대충. 그래서 요건 뭐 다들 아시겠지만 헷갈려 하시는 님들 있을까봐 잠깐 설명해 봤고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 그냥 빠르게 넘어가면 요거 외울 필요 없고 그 지수함수와 y는 a인 그 x축에 평행한 함수, 이 함수와 얘를 연립하면은 a는 x의 n승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엔 요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 둘이 만날 때 요점에서 x의 근을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요게 몇 번 만나냐, 그러니까 만나는 만큼의 근의 개수를 갖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a가 양수인 거죠. a가 y는 a인데 y가 위에 있잖아요. a가 양수인 경우에는 n이 홀수일 때 한 번 만나요. 그죠? 근데 a가 0이면 y는 0. 그럼 a가 0이죠? 그럼 이때는 여기에서 0에서 만나네요. 그죠? 원점에서. 그래서 이렇게 가진다는 거죠. 요거 하나 가진다는 거고 0에서 한 번 가진다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 그럼 a가 마이너스면 y는 a인데 a가 0보다 작아. 이러면은 이렇게 하면 여기서 한 번 만나겠죠? 그쵸? 여기에서 이게 생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갖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짝수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a가 0보다 클 때는 두 번 만나네. 그러면은 a가 0일 때는 한 번 만나네. 두 개 있죠. 그래서 플러스일 때 마이너스일 때. 그리고 이건 0 가운데서 한 번 만나죠. 근데 문제는 0보다 작을 때 이때는 안 만난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굳이 외울 필요 없고 이건 그냥 그때그때 생각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이게 우리가 그때 모두가 궁금해했던 거, 그게 뭐냐? 바로 실수일 때 요 말이에요. 요 말. 요 말이 그 문제를 보시면 모든 문제에 근이 실수이다. 근이 실수이다. x는 실수. 이런 조건을 줍니다. 근데 이런 조건들이 어떤 때는 그냥 아니 뭐 그런가 보다 한번 하고 넘기는 것도 한두 번이지 모든 문제에 이 조건이 달려있단 말이죠. 그래서 님들 저희는 이런 고민을 항상 해왔잖아요. 왜 항상 실수해야 하는가? 실수가 아니면 예를 들어 실수보다 더 큰 차원에서 그럴 땐 어떻게 돼? 결과는 교과서에 써있기도 합니다. 어떻게 써있냐? 이렇게 써있죠. 실수가 아니라 복소수로 확장한 범위. 그러니까 복소수가 사실은 실수를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이 범위에서는 실수 A의 n제곱근은 n개다 라는 게 알려져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것도 좀 이상하죠? 왜 그런지는 안 알려줘요. 그러니까 이게 이걸 다시 쓰면 무슨 말이냐? x의 n승이 a일 때
이 x를 복소수의 영역까지 확장해서 본다면 이 방정식에서 x의 근의 개수는 몇 승인지 요 n의 개수랑 똑같다. 요 말인데 와 신기하다. 신기하긴 하죠. 근데 왜 그런지는 그 어디에도 안 써있고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은 이게 왜 그런지 요거 알아보고, 그리고 이렇게 알아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안 알려준 이유, 이렇게 해서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말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결국엔 그럼 아까 그 경우에서 x가 실수일 때랑 x가 복소수일 때, 리얼리티 넘버일 때랑 복소수일 때 뭔 차이냐? 오케이, 뭔 차이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x제곱이 마이너스 4라는 거. 자, x제곱이 마이너스 4요. 그럼 일단 이거 실수 범위에서 리얼리티 넘버일 때는 일단은 n이 짝수죠. n은 2니까 짝수예요. 짝수고 a가 마이너스 4네? 0보다 작아. 없네. 없어요. 근데 복소수까지 x의 범위를 확장하면요. 요거 뭐 고등학교 1학년 때 다들 그 복소수 배우니까 거기에 그거 계산대로 그대로 해볼게요. x제곱은 마이너스 4에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4겠네요. 근데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 i로 뺄 수 있고 루트 4는 2i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럼 플러스일 때 마이너스일 때 이렇게 두 가지가 생기네. 그럼 아까 요거 검증해 볼까요? 2제곱이잖아요? 플러스일 때 마이너스일 때 두 개. 진짜네? 나오긴 하네. 근데 실수 범위일 때 없어요. 다르긴 해요. 그죠? 다르긴 한 게 확실히 보여요. 근데 왜 그러냐? 요게 궁금한 거죠, 저희는. 우리가 항상 궁금해했던 게 요거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서론이고, 그럼 왜 이게 근이 n개인가? 이걸 알아봅시다. 이걸 알아보기 위해선 네 가지 단계로 설명을 해야 됩니다, 님들. 그래서 제가 님들한테 네 가지 단계로 설명할게요. 복소 평면에 대한 정의부터, 그리고 뭐 극형식, 그리고 드무아브르 정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종 증명,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순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우선은 고1 때 저희가 복소수를 배우죠? 저희가 님들 복소수 배웠잖아요. z는 뭐 a 플러스 bi다. 그래서 뭐 요거를 실수부, 요거를 허수부라고 하겠다. 왜? i가 루트 마이너스 1로 정의될 수 없는 허수니까, 실수 범위에서 정의될 수 없는, 루트 안에 마이너스가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실수 범위에서는. 그래서 허수부와 실수부를 나눠서 보겠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근데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지금까지 실수에 대한 그래프만 그려왔어요. 근데 실수에 대한 그래프만 그려왔는데 이걸 수의 범위를 복소수까지 확장시키면 복소수도 고려하는, 그러니까 복소수까지 나타낼 수 있는 좌표 평면이라고 해야 되나? 좌표계에다가 그걸 바꿔줘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좌표계를 변환해줘야 돼요. 자, 근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뭐 실수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2차 평면은 x축과 y축에 대해서 뭐 p는 a, b라는 게 있으면 x축이 x 값이 a일 때, y 값이 b일 때, 이때 이 점을 pa, b라고 부르기로 저희가 정했잖아요. 약속했죠. 근데 이거를 그대로 복소 평면에 옮길 수 있습니다, 님들. 이게 중요한 건데 어떻게 옮기냐? 이거 옮겨볼게요. 복소 평면이 뭐냐? 똑같아요. 복소수가 요거라고 했잖아요. a 플러스 bi. 이 p에 대해서 a와 b 값은 그대로 유지시켜요. 이걸 그대로 a 플러스 bi에 대입시킨다는 느낌. 약간 그래서 이 x축이 있잖아요. x축이 아니라 이제는 여기를 실수축, 실수부, 여기를 뭐 허수축, 뭐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뭐냐? 여기는 그대로 읽어주고 여기는 i를 더해서 읽어주겠다, 요거예요. 그쵸? 그럼 이렇게 읽혀지잖아요. 그쵸? 님들? 네. 근데 이때 a가 0,
A가 0이야. 그러면은 뭐 이 값이 0이니까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거 뭐 함수는 아니에요. 함수는 왜냐면 전단 뭐냐 전단사성이 성립이 돼야 되는데 이건 성립이 안 되니까 어쨌든 다음에 말하기로 하고, 이건 함수는 아닌데 어쨌든 요런 식으로 그래프라고 하면 안 되죠. 요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요거는 그래서 이때는 A가 0이니까 요거 없어지면 이렇게 허수만 남겠네요. 순허수. 이때를 순허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때가 이렇게 그려지니까 이거를 이제 허수축이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반대로 B가 0이야. B가 0이면 요게 0이에요. 그럼 요것만 남아. B가 0이면 요 값이 0으로 가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이거는 B가 0이니까 이게 없어. I가 없잖아요. 오직 실수. A는 무조건 실수니까. 그럼 이건 실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걸 실수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그냥 간단한 거니까 여기까지 그냥 알아만 두고 외울 필요도 없죠. 그냥 그래서 이게 말하고 싶은 게 뭐냐? 우리가 일단 쓰는, 그러니까 지금 말하고 싶은 건 실수를 복소수로 확장시켰을 때 각각이 1대1 대응이 된다. 요게 중요한 거예요. 1대1 대응이 된다. 각각의 좌표가 서로 1대1 대응이 된다. 요것만 알아두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극형식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극형식. 이거는 이제 좀 아까 그렸던 그래프를 다시 보면은 요 길이를 Z라고 하고 이 편각에 대해서 요 길이가 Z면 님들 요 길이는요 A죠 당연히. 요 길이 A잖아요. 그죠? 왜냐면 여기 X값이 A니까. 근데 A는 이거 뭐 물리학이나 뭐 이런 거 하다 보면 항상 하잖아요. 이 벡터를 뭐 분해한다 뭐 이런 거 할 때 이걸 강제로 사인을 이용해서 이 길이로 표현하면은 Z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리고 요거 이 길이가 B니까 이게 B죠? B는 이거에 대해서 Z 사인, 왜? 이것분의 이게 코사인이니까 이것분의 해서 이것만큼 곱해주면 코사인에다 이것만큼 곱해주면 이것만 남으니까 분자 위에 그게 A니까 맞죠? 네, 그래서 A와 B가 이렇게 나타내질 수 있다. 그래서 근데 복소수는 님들 뭐였어요? 저희가 복소수는 Z는 A 플러스 BI 뭐 이렇게 쓰기로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A와 B를 방금 나타낸 방식대로 변환해서 써볼게요. 그러면 A는 절대값 Z 코사인 세타 더하기 절대값 Z 사인 세타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사인 세타 I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자, 이제 묶어주면 네, 요거까지. 그냥 이거 너무 간단하죠? 뭐 생각할 것도 없어요. 요거를 뭐라고 한다? Z의 극형식이라고 부르겠다. 그리고 이거는 이따가 최종 정리할 때 쓸 개념이라 추가로 설명하는 건데, 그래서 지금 이거 다시 정리하면 Z는 절대값 Z에다가 요거다. 근데 그래서 단위복소수라고 하는 건 뭐냐? 단위복소수, 단복. 이거는 Z, 절대값 Z가 1일 때를 말해요. 그래서 이때는 Z는 코사인 세타 플러스 사인 세타에다가 I. 요건데, 요거는 2의 I 세타라는 게 알려져 있어요, 이거. 이거를 어떻게 증명하냐? 이거는 오일러 공식으로 증명합니다. 오케이, 오일러 공식 이제 설명하면 되겠네. 설명해봐라. 님들, 이거 설명이 오늘 하루 종일 걸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생략을 할게요. 이거 어떻게 설명하냐? 이거 테일러 전개로 합니다. 오케이, 그럼 테일러 전개 설명하면 되겠네. 여봐라, 설명해봐라.
님들 근데 테일러 전개는 어떻게 설명하냐? 일단은 급수죠. 시그마랑 리미트를 배워야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저희 뭐 배우고 있어요? 수원 배우고 있죠. 수원 그것도 맨 앞에. 근데 시그마 언제 나옵니까? 수원 맨 뒤에 나오죠. 리미트 언제 나옵니까? 수투 맨 앞에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알고 있는 개념상으로 이걸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이미 알려져 있다 라는 거를 기억해 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모순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까 저희가 이걸 지금 탐구하기 시작한 이유가 뭐예요? 실수일 때 샬라샬라 그래프 그려서 증명 가능. 증명했죠? 근데 복소수일 때는 뭐뭐 이미 알려져 있다. 증명? 뭘로? 하고 안 알려줬어. 실수일 때만 알려주고 복소수일 때 안 알려줬어. 이미 알려져 있다. 근데 증명은 안 하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근데 그래서 그걸 증명하려고 왔더니 오일러 공식, 테일러 전개 이게 필요해. 그죠, 님들? 그러니까 이게 순환이야. 이걸 몰라서 요걸 왔는데 이걸 알려면 요게 필요하고. 이게 왜 그러냐? 저희가 지금 수학을 교과 과정대로 배우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수학 역사, 그러니까 수학이 발견된 순서, 과거부터 뭐부터 발견됐고 뭐부터 발견됐고 그 순서대로 배우면, 그러니까 유기적으로 연관지어서 생각하면서 자연스럽게 그게 유도가 순서대로 딱딱딱딱 최대한 맞아떨어지면서 유도가 될 텐데, 이거는 아무래도 이제 쉬운 거 순서대로 배우고 또 각각 단원을 억지로 구분 지어 놓으니까 이게 유기적인 연결이 활발하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고작 요거일 때 하나 설명하자고 이걸 다 설명한 게 말이 안 되니까 책에도 안 나와 있고 학교쌤도 안 알려주고 인강쌤도 안 알려주고 누구한테 물어봐도 절대 안 알려주는 거죠. 어차피 말해도 몰라 라고 생각하겠지만 저희처럼 궁금해하는 학생들이 있다는 걸 선생님들은 매정하게 무시하고, 그죠? 어쨌든 그래서 요런 게 알려져 있다라고 하고 이어서 설명을 나가 볼게요. 그래서 그 다음은 듬무하브르 정리. 이거 세 번째죠. 자, 지금까지 다시 지금까지 저희가 뭐 하려고 했어요? 뭐 하려고 했냐? 뭐 하고 있었냐 우리가? x n승은 a. 여기서 x가 실수 범위가 아니라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x가 복소수 범위까지 확장돼 있을 때 이때 x 근의 개수 x의 n제곱에서 요거 n개라는 거죠. 이게 알려져 있다. 요거 증명하려고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면 이거 z 이거 그래서 뭐 즉 zn승은 a 요거죠. 요거를 계산하는데 필요한 게 드무하브르 정리라고 할 수 있어요. 솔직히 이거 되게 쉽거든요. 근데 이거 그냥 과정만 더럽게 복잡하지 결과는 님들도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왜 굳이 또 증명해? 라고 아마 말하실 수도 있는데 그건 그때가 설명할게요. 일단 해봅시다. 증명해봅시다. 가봅시다. 그래서 Z는 어레이의 i세타 이미 알려져 있다고 했죠? 오일러 공식에 의해서. 에서 Zn을 구해보자. 왜냐하면 요거는 단위 복소수였으니까. 그래서 이거 n승을 취해볼게요. 근데 이거 무턱대고 z n승 했으니까 뭐 양변에 n승 취하면 똑같겠지. n승 요거 말 됩니까? 요거 그냥 하는 거 돼요? 요거 해서 분배. 오케이? 분배하면 되겠네. 어레 n승에다가 2에 이거 됩니까? 되긴 해요. 근데 된다고 저희가 이거 돼 라고 확답을 못해요. 왜? 이렇게 분배하는 거에 있어서도 님들 지수법칙 있죠? 지수법칙에서 요거잖아요. 요거 아닌데? 요거잖아요. 요거 이렇게 분배해 주는 거. 근데 이 분배해 주는 게 x, y가 실수일 때야. a, b가 0보다 크고 a와 b가 0보다 크고 x와 y가 실수일 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복소수, 허수가 지수에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안 배웠단 말이야.
이거를 마음대로 해버려도 된다고 근거가 없어요. 근거가. 이것도 증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증명하는 과정이 드무아브르의 정리라고 하면 되겠다. 뭐 결국엔 이렇게 된다. 뭐 성립하긴 한다. 이걸 뭐 똑같은 말 또 하는 거긴 한데 그래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니까 그냥 하는 거죠. 그래서 증명해보면 뭐부터 시작하냐.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그냥 이거 그냥 너무 쉬워요. 그냥 복잡하기만 하지 너무 쉬워요. 2에 I 세타 1 그러니까 요거죠. 요거 중에서 I 세타 1 곱하기 2에 I 세타 2 요거 어떻게 계산합니까 님들? 이거 2에 이거 지수는 그냥 더하기로 했죠. I 세타 1 플러스 세타 2 요게 성립함이 이미 알려져 있죠. 여기다가 계속 곱하는 거예요. 세타 3일 때, 세타 4일 때, 세타 5일 때 계속 곱해. 그러니까 2에 i에 세타 1 곱하기 2에 i 세타 2 곱하기 쭉쭉쭉 곱하기 2에 i에 세타 n까지 n번째까지 곱한다 했을 때 요거는 그러면 이거대로 2에 i에 세타 1부터 세타 어디까지겠어요? 1부터 n까지 이렇게 더해준 게 성립한다. 특히 세타 1, 세타 2, 세타 3 이게 다 같대. 다 같으면 그러면 이 좌변은 2의 i 세타의 n승이 되는 거죠. 다 같으니까 이거에 이게 몇 번인지 n개 있으니까 n개만큼 제곱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굳이 곱해줄 필요 없이 다 같으니까 같다면이라고 했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거는 우변 2의 i 세타 n승이다. 그죠? 한편 1은 2의 i 세타의 n승 n개 1은 2의 i 세타의 n승 2의 i 세타의 n- 억지로 분해한 거죠. 요거를 넘겨서 생각해 보면 요거는 요게 되니까 따라서 정수 n일 때 2의 i 세타의 n제곱은 2의 i 세타의 n승이 성립한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뭐예요? 그냥 요게 그냥 된다. 결국은 그냥 이거 그냥 써도 된다. 이 지수의 허수가 있을 때도 일부 성립한다. 약간 요런 뉘앙스죠. 그냥 요런 뉘앙스로 그냥 받아들이고 넘어가면 돼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결국엔 최종적으로 구하려고 했던 게 뭐였어요? 그래서 이거의 근의 개수는 왜 n개야? 요거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 배운 세 가지 그러니까 복소 평면, 극형식 그리고 드무아브르 정리해서 세 가지로 이걸 증명해 볼게요. 가정해 봅시다. 오메가라는 게 복소수래요. 오메가가 복소수래요. 그리고 오메가는 0도 아닙니다. 그리고 n은 자연수에 포함되는 어떤 내추럴 넘버에 포함되는 그런 n과 오메가가 존재한대요. 그러면 이 n과 오메가에 대해서 zn, 그러니까 z는 여기서 복소수예요. 아까 그러니까 복소수에 포함되는 게 모든 수들이죠. zn은 오메가일 때 여기에서 요거 그대로 가져온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범위를 복소수까지 확장시켰다는 뜻이죠. 결국엔 요거에서 아까 배운 극형식을 써보면 z는 오메가는 같은 세타라고 놓으면 안 되겠죠? 사이로 놓을게요. 그리고 전단사성을 고려하기 위해서 범위를 이렇게 열린 구간으로 지정해 줍니다. 전단사성을 고려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일단 극형식 썼죠. 극형식 썼고 이제 드모아브르 정리에 의해서 요거를 이걸 만들어주기 위해서 각각의 n승을 해줄게요. 그럼 z n승은 어떻게 됩니까? 아까 이게 그냥 계산이 성립한다고 했죠. 그리고 이게 오일러 이게 성립하니까 코사인 n세타 더하기 i 사인 n세타 요거고, 그리고 요게는 W는 오메가니까 이게 요게 성립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요거 좀 옆에다가 예쁘게 써보면 요거 비교해 볼게요. 요렇게 이렇게 같아야겠고, 요렇게 이렇게 같아야겠고, 요렇게 이렇게 같아야겠고. 자, 절대값 비교해 보면 여기서 요게 되고, 코사인에 대해서 비교하면 코사인 프사이고, 사인에 대해서 비교하면 i 빠졌네요. 그러니까 결국엔 요걸 통해서 요게 성립하죠. 어떤 때? 해서 n-1개까지. 그죠? 요게 성립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요거에서 K번째 세타는 요거인 게 정해진 거잖아요. 그리고 세타 K에 대해서 요게 정의가 되는 거죠. 오일러 공식에 의해서. 그러면은 요게 K는 요 범위에서 성립하니까 요게 일단 성립한다는 걸 찾았어요. 근데 이게 뭐냐, 그래서 이게 뭐야, 그냥 쓸모없잖아. 그냥 식이잖아, 님들. 그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래프를 그려서 알아볼게요. 지금까지 찾은 내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자, 이 그래프는요, 님들 자세히 보시면 아까 그거랑 똑같다, 님들. 자, 요거 Z는 이거 아니, 극형식. 요거 Z의 극형식, 그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결국엔 뭐야? 이 그래프에 생기면 이 뭐냐, 원의 반지름이 요거인 거예요, 요거. 그러니까 이걸 그래프로 그리면 이거 식 그대로 가져오면 잠깐만요, ZK는 요거에서 요 길이가 요거인 거, 그죠? 요거인 이 각 세타 K에 대해서, 그죠? 요 각 세타 K에 대해서 요게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죠. 이렇게 뭐 요 간격이 요 간격이 어떤 간격으로 2파, 그러니까 이 360도를 n으로 나눈 거, 이 n개의 개수, n개의 근이 생겨야 되잖아요. 근데 n으로 나눈 것만큼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을 그려보면
이렇게 해서 이 간격이 항상 일정하게, 그죠? 편각의 차이가 항상 일정하게. 그렇게 해서 이게 n개만큼이 이거를 반지름으로 가지는 원주 위에 그려진다는 거죠. 이걸 중심으로, 그죠? 원점을 중심으로. 그렇게 해서 이 n개만큼의 근의 개수가 그래프 위에 그려진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찾으려고 했던 거, 복소수의 범위에서 실수A의 n제곱근, 복소수의 범위에서 이게 왜 n개인가, 그리고 어떻게 그려지는가, 이게 어떻게 찾나, 우리가 직접 찾으면 되는 거잖아. 이걸 찾으면 증명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서 찾아낼 수 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수학 1을 배울 때 누구나 했던 질문들이죠. 문제에도 항상 실수일 때만 물어보고 책에도 실수일 때만 써 있는데 어떤 책엔 가끔 복소수인 범위엔 이렇다고 알려줬어. 감질만 나게. 근데 왜 그런지는 아무도 설명을 안 해주고 물어봐도 안 알려줘. 근데 안 알려주는 데는 다 이런 이유가 있었다. 생 난리였다, 사실. 그죠? 그래서 어차피 요거는 절대 안 나오니까, 나올 수가 없죠. 교과과정 외랑 오일러 방정식이랑, 그죠? 오일러 공식이랑 교과서 외니까, 교과과정 외니까 나올 수는 없지만 이렇게 저희의 궁금증을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다. 오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